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율주행 성능부문 MDS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 목표, 설계 계획, 제어 알고리즘, 미션 수행 계획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표입니다. 저희 연구 목표는 기존 전기자동차 차량을 드라이버 수동 운전과 자율주행이 모두 가능하도록 개조하는 것입니다. 기존 차량의 바디에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이 추가 샤시를 설계하고 설계한 장치들을 통해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의 핵심 기술은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 퓨전을 통한 자율주행 미션의 정확성 향상입니다. 또한 리니어 모터의 낮은 조향 성능들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용 서브모터를 이용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제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설계 계획입니다. 미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제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선 기존에 사용하던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에 얼마만큼의 힘을 주어야 차량이 제동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작용 힘 계산 방식은 데릭 스워드 저자의 레이싱카 디자인 서적을 참고하였습니다. 정적 축 하중과 제동 힘, 전후 방향 하중의 이동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브레이크의 바이어스 바에 작용해야 하는 힘을 계산한 결과 약 66kg 포스의 힘을 가해주면 충분히 차량을 제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동에 사용할 모터로는 산업용 로봇암용으로 사용되는 하비포터사의 슈퍼 300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모터는 300kg/cm의 토크로 1초에 120도를 가동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브레이크 제동에 충분한 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서브모터를 사용하여 운전자와 자율주행 시스템 모두가 제동 가능한 4절 링크 브레이크 시스템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해당 방식은 모터를 구동하여 브레이크를 제동하는 방식입니다. 중간 링크와 모터암, 브레이크 패드가 이루는 각도를 각각 알파와 뮤라고 하면 서브모터에서 브레이크 패드로 전해지는 토크 값은 다음과 같았고 이는 제동하는 데 필요한 토크 값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4절 링크 구조를 3D 모델링을 통해 설계한 사진입니다. 서브모터는 메인 프레임과 연결된 철판으로 고정시켰습니다. 모터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킴으로써 브레이크 패드가 바이어스에 힘을 가하는 방식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자율주행 모드가 오프되었을 때 운전자가 원활하게 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패드를 밟을 때 링크가 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측 그림처럼 중간 링크에 홈을 파서 링크와 패드의 간섭을 방지하였습니다. 좌측은 드라이버가 제동을 할 때의 모습이고 우측은 자율주행 시 모터가 제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RES 시스템입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차량을 주행할 때 도중에 발생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케이지 오토사의 e스탑 버튼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향 메커니즘입니다. 조향축과 회전 모터를 병렬 연결하여 하드웨어 설치가 비교적 간편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조향 속도가 빠르며 조향각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보조 렉 피니언이 기어비를 설정하여 조향 속도와 렉의 이동 거리를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조향 메커니즘이 하드웨어 구성입니다. 서브 렉 피니언과 메인 렉 피니언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차량의 조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이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가변 저항을 이용한 설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변 저항을 통해 스티어링 휠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운전자의 스티어링 휠 조작에 따라 메커니즘이 동작합니다. 조향 모터를 선정하기 위해 차량이 선회할 때 필요한 힘을 계산하였습니다. 차량의 질량, 타이어의 마찰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렉기어에 가해지는 힘을 구했습니다. 앞에서 구한 값을 고려하여 GGM4의 BLDC 모터를 조향 모터로 선택하였습니다. 모터는 감속비 50을 사용하여 렉에 가해지는 힘이 1000N이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이 180도 회전하는데 1초가 걸린다는 가정하에 RPM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모터의 출력과 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모터는 자율주행 차량에서 안정적이고 정확한 조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제어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로스2를 기반으로 우분투 운영체제에서 제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센서는 최대 100m 범위의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으며 시야각이 수평 360도, 수직 30도인 16채널이 벨로다인 라이다와
해상도 조절이 자유로운 로지텍 C920 카메라, 지자기의 쉬운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한 IMU, 센티미터급의 정확도를 가진 U블락스의 GPS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센서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라바콘을 인식할 수 있게 차량의 메인 루프에 위치하였고, IMU와 GPS는 차량의 무게중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카메라는 전방의 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부의 좌우에 배치하였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키텍처는 크게 센서, 데이터 프로세싱, 퍼셉션, 플랜, 컨트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두 개를 사용하여 왼쪽과 오른쪽의 라바콘을 각각 인지하고 두 이미지를 합친 뒤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라이다와 카메라를 캘리브레이션하여 라바콘을 디스케션하고 이를 기반으로 패스를 제너레이션할 예정입니다. 또한 IMU를 이용하여 오도메트리를 생성하고 GPS와 퓨전하여 칼만 필터를 거친 뒤 로컬라이제이션할 예정입니다. 컨트롤 부분에서는 GPS와 IMU를 이용한 로컬라이제이션 정보와 앞서 만든 패스와 함께 스탠리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조향각을 계산한 뒤 아두이노로 브레이크와 조향 모터를 제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전 센서의 제어 계획입니다. 라바콘을 인식하기 위한 객체 검출 알고리즘으로는 욜로 V5를 이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딕텍션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대회에서 사용할 웹캠을 이용하여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 노이즈를 더해 데이터셋을 추가하여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해당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라이다 클러스터링은 먼저 라바콘을 탐지하기 위한 영역인 좌우 50도 정도의 데이터만을 추출한 뒤 바닥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제거하기 위해 1m 아래의 데이터는 필터링하여 불필요한 연산을 줄여줍니다. 다음으로 라이다로 객체를 탐지할 때 사진에서 보이듯 객체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그 객체의 포인트 클라우드 객수가 적어집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거리에 비례하여 디스턴스 스레시홀드를 설정하여 필요한 거리까지의 라바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클러스터링은 유사한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군집화 작업으로 개별 객체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라이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클러스팅할 알고리즘으로 어댑티브 클러스터링을 채택하였습니다. 어댑티브 클러스터링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파라미터를 자동적으로 조정하여 물체의 크기, 모양, 거리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에 사용하기 적합하고 노이즈를 고려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대회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이다와 카메라를 퓨전하여 차량에서 물체를 인식하고 위치를 추정하려면 두 센서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라이다는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보는 방식이 월드 좌표계를 사용하는 반면 카메라는 2D 이미지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두 센서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는 센서 퓨전을 하기 위해서는 두 센서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왜곡을 없애는 캘리브레이션 작업 이후 서로 다른 두 좌표계를 맞춰주는 좌표계 변환을 해야 합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외부 파라미터 추정과 내부 파라미터 추정 작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외부 파라미터 추정은 라이다와 카메라 센서 자체의 상대적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변화 능력을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두 센서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측정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부 파라미터 추정은 라이다와 카메라 센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왜곡을 보정하는 작업입니다. 두 센서를 퓨전하기 위해서는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끝낸 뒤 좌표계 변환을 해야 합니다. 좌표계 변환은 두 센서의 데이터를 매핑하기 위해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2D 이미지 좌표계에 맞게 변화 능력을 계산하는 작업입니다. 좌표계 변환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캘리브레이션 작업에서 추정한 파라미터를 토대로 변화 능력을 계산하고 라이다 데이터를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변환한 뒤 마지막으로 계산한 변화 능력을 이용하여 라이다 데이터를 카메라 좌표계로 변환하여 라이다와 카메라를 퓨전합니다. 다음으로 차량의 위치 추정을 위한 GPS와 IMU 제어 알고리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GPS는 차량의 절대 위치를 알아내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GPS의 프로토콜은 NMEA입니다. 저희는 이 정보들 중 필요한 위도, 경도, 정확도, 속도 정보가 들어있는 GGA, VTG, RMC만 파싱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GPS는 관측 오차가 큰 센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지국에서 RTK 오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엔트립 방식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엔트립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남아있는 GPS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IMU 데이터와 모터의 회전수로 오도메터리를 생성하여 한 번 더 보정합니다. IMU는 자이로스코프와 마그네토미터를 이용하여 차량의 자세를 추정합니다. IMU를 통해 얻은 차량의 헤딩 각도를 이용하여 차량의 경로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오도메트리는 이동 방향이 수직 회전인 여호값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오도메트리는 IMU의 드리프트에 의한 오차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GPS는 차량의 절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 주기가 느리고 노이즈가 큽니다. 반면 IMU는 차량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업데이트 주기가 빠르고 드리프트에 취약합니다. 그래프에서 GPS와 IMU를 퓨전한 뒤 RTK를 적용한 경우 오차가 2cm 정도로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GPS와 IMU의 데이터를 퓨전할 예정입니다. 최적 추정 알고리즘인 칼만 필터는 프레딕션과 업데이트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오도메터리 정보를 이용해 프레딕션을 하고 비교적 변화가 적은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두 센서를 퓨전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미션에서 경로 추정 알고리즘은 스탠리 메소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스탠리는 차량의 전륜축을 기준으로 하여 차량의 실제 요값과 목표 패스의 곡률 각도 차이, 그리고 횡방향 오차를 이용하여 조향각을 계산합니다. 자율주행에서 많이 쓰이는 컨트롤 알고리즘 중 곡선 주행과 고속 환경에 적합하며 도로같이 관성이 큰 지역에서 조향각을 천천히 변화시키는 스탠리가 적합하여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터 제어입니다. 저희는 물리적으로 조향과 제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BLDC 모터와 서버 모터를 작동시킬 예정입니다. 먼저 조향과 제동은 시리얼 통신인 로스 시리얼을 이용하여 로스에서 계산한 조향값과 제동 신호를 아두이노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차를 구동시키는 아그니 모터 또한 로스 시리얼을 이용하여 아두이노를 통해 컨트롤러에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션 수행 계획입니다. 제동 검사와 가속 성능 평가에서는 어댑티브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라바콘을 인식하고 주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속 성능 평가에서 이 스탑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라이다를 이용하여 정면이 콘까지의 거리를 확인한 뒤 제동할 예정입니다. 조향 성능 평가에서는 먼저 두 개의 카메라의 이미지를 합친 뒤 카메라와 연료를 이용하여 좌우 라바콘과 그 색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라이다로는 어댑티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해 라바콘과의 거리 정보를 파악합니다. 카메라로 인식한 라바콘과 라이다를 이용해 알아낸 거리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두 센서를 퓨전하여 중앙에 점을 찍고 그 점을 따라 주행할 예정입니다. 두 센서를 퓨전하고 딥러닝을 이용하는 이유는 라바콘의 색으로 차의 좌우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조향 성능 평가에서는 카메라의 관심 영역을 좁게 하여 속도보다도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합주행 성능 평가는 약 250m의 정해진 트랙을 두 바퀴 주행하는 미션입니다. 또한 라바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트랙 좌우로 라바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따라서 GPS 기반으로 주행하되 로컬 플랜으로 라바콘 회피 주행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좌우 라바콘이 색이 다르다면 GPS를 기반으로 하되 조향 성능 평가의 경우처럼 라이다와 카메라 퓨전을 이용하여 라바콘 사이를 주행할 것이고, 좌우 라바콘 색이 같다면 GPS를 기반으로 어댑티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행할 예정입니다. 결론입니다. 설계 파트는 제동과 조향 시스템을 설계한 뒤 메인 프레임을 설계하며 가공을 하여 7월 초까지 차를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제어 파트는 딥러닝을 끝낸 뒤 카메라 라이다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이고, 모터 제어를 끝낸 뒤 스탠리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설계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7월부터 위치 인식을 위한 센서들을 달고 주행하며 테스트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드라이버의 운전과 자율주행이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하면서도 두 방법 모두에서 안정적으로 주행하며 대회의 미션을 수행하고 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MDS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